수술은 줄어들고 병상 가동률도 낮아지면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공보위와 군의관까지 동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강원 일부 선거구는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공용 선거구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해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예타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4개 대형 병원은 수술을 줄이고 병상 가동률도 낮추고 있는데요.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자 강원도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7일 기준 도내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360명.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 이후 돌아온 인원은 5%도 채 안 됩니다.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의료 공백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병원은 자체적으로 수술을 축소하고 병상 가동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내 4개 대형 병원 평균 수술 건수는 집단 사직 이전보다 약 30% 줄었고 병상 가동률도 40% 하락했습니다. 수술은 평소 대비 한 40% 정도 축소해서 운영 중입니다. 응급 위주로 받기 때문에 경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병원은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사직 사태가 길어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강원도는 환자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형 병원 안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당장 이번 주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병원을 긴급 지원하는 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이랑 좀 다르게 이 4개 대형 병원 외에 이 병원들을 좀 뒷받침하는 서브 병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진료의 공백이 생기기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긴급자금으로 안정화 긴급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인력이 급히 필요한 병원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다음 주부터 공보위 등 대체 인력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건립된 경기장 시설이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매년 60억 원이 넘는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인데요. 정부와 강원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열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전 세계 78개국에서 선수 1,800명이 참가했고 관람객이 50만 명을 넘어서며 최다 관중이라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 한 달 뒤 강릉 아레나 경기장에서는 빙상 링크 위에 마룻바닥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생활체육과 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강릉시는 대회 개최나 행사를 위한 대관 신청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이후 이렇다 할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빙상 경기장 시설들은 텅 빈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1,240억 원을 들인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은 2021년부터 2년간 수입이 5억 8,4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1,067억 원이 투입된 강릉 하키센터도 같은 기간 8억 1,400만 원을 버는 데 그쳤습니다. 올해 강원도가 편성한 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 예산을 보면 시설을 위탁해 관리하는 데 61억 원, 경기장 유지 관리에 7천만 원 등 62억 원이 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국회의원실이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운영 현황을 파악한 결과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무려 13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가 경기장 시설을 떠맡다 보니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올림픽 시설은 그냥 시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 유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게 지자체 예산을 지원해 주든가 아니면 국가가 직접 관리 운영을 해서 전 국민이 동계 스포츠 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강원도 동계 스포츠연맹 등이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에서 올림픽 경기장 운영 개선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문제는 국가대표 훈련장이나 국내외 대회 유치, 각종 행사장 대관만으로는 경기장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용역 결과가 적체가 계속 지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게 그 문체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수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게 곧 토대가 되는 겁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에서 이제는 지자체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올림픽 경기장 시설. 정부와 강원도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용문 홍천광역철도가 한국개발연구원의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용문 홍천광역철도는 양평 용릉면에서 홍천읍까지 32.7km의 단선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44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철도가 연결되면 홍천에서 청량리까지 1기간대로 연결되며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나올 전망입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7일 울릉도에서 발생한 손가락 절단 환자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습니다. 7일 오전 어선에서 그물 작업 중이던 58세 A씨의 손가락이 인양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울릉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헬기를 이용해 강릉으로 이송됐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늦장 획정뿐만 아니라 지역 대표성을 훼손하는 공룡 선거구까지 4년마다 반복되고 있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도는 이번 선거에서도 누더기 선거구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속초,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선거구의 탄생은 막았지만 21대 총선 때 생긴 기형적 선거구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시 인구수는 28만 6,600여 명, 선거구당 인구 상한선인 27만 3,200명을 넘겼습니다. 단독 분구 대상이지만 북부 지역 6개 읍면동을 철원, 화천, 양구와 붙여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면서 이번에도 무산됐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여야가 합의를 위해 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한 탓입니다. 후보들 사이에선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찌릿찌릿해요, 진짜로. 4년 동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요.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입법이 필요하다. 지역 정치권은 인구 기준 외에도 면적 기준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적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기준만으론 지역 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구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면적이 넓은 경우 면적으로 선거구를 조정을 한다면 지금 같은 기형 선거구나 공룡 선거구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거나 논의 시점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는 시기 자체가 그 선거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그 새로운 대수가 시작하면 그때부터 빠르게 진행되어야 그 4년 후에 제대로 된 선거구에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난달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농산어촌의 현실을 고려해 인구 비례와 지역 대표성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입법적인 보완을 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논란. 22대 국회에선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원주시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원주 정수장과 신림 귀래 송정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을 매월 검사했는데요. 검사 결과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 등 먹는 물 수진 기준 59개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 농업기술센터가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와 배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약제를 공급합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해로 전파 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는 방제비 4,700만 원을 투입해 182농가에 3월 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횡성 우천면 5일장이 본격 개장했습니다. 우천면 전통시장은 우천 보건지소 인근에서 열리며 2일과 7일로 정기 5일장으로 운영됩니다. 횡성구는 우천 5일장이 인근 루지체험장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사업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 번호판을 일괄 교체합니다. 이번 교체 대상 건물 번호판은 약 5,400여 개로 횡성읍과 우천면, 공근면 등에 설치된 노후 건물 번호판입니다. 다만 건물 소유주나 세대주가 건물 번호판 교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가 멸종위기에 놓인 국내산 비단벌레의 인공 증식에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영월군은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국내산 비단벌레의 원종을 확보해 인공적으로 짝짓기를 시킨 후 알에서 성충으로 우화하는 생활사 전 과정을 국내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비단벌레는 개체수가 적고 서식지가 점점 파괴돼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만 수년간 나무 속에서 먹고 사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생활사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영월군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이대한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비단벌레의 대량 증식도 가능해졌으며 자연 방사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비단벌레 서식지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6일부터 4일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은 2024 드론쇼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무인기 시스템협회가 주관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행사입니다. 영월군은 드론 인프라 활용 공동관에 제주, 성남, 고양 등 지자체와 함께 홍보 부스를 꾸리고 영월 드론 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 내 공중 이동수단 기술을 접목한 화물 드론 실기체를 국내 최초로 전시했습니다. 영월군은 드론 기업이 테스트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드론 테마파크, 다목적 드론 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UAM, 즉 도시 내 공중 이동수단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은 7일 2024년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해면 사창리에 장터길 경관과 보행자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군은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내달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합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7일 정부 부처를 방문해 내년도 신규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와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심 군수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을 찾아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신축을 비롯한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